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취임 후 여야 대표를 잇따라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금기로 여겨졌던 의제도 제시에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렵게 되셨습니다. 네. 현역 의원 다 따돌리시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선거에서 현역 의원님 배진교 후보를 예. 이루고 이겼는데요. 한 10초 정도 기쁘고 야하. 나머지 시간부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정의당이 예. 좀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당대표를 맡았는데 좀 어깨가 더 무거운 상황입니다. 예. 어깨가 무거우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요. 과거보다 정의당이 존재감이 약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 그 현실 예, 맞죠, 그건?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세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데스노트라 그래가지고 예. 그 민주당이 지난 국회에서는 소수파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점이어서 저희가 어떤 뭐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거나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의제나 정책을 내면 그게 발언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민주당이 아예 그냥 170석 이상을 예. 가져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정쟁 이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저희 정의당만의 색깔이 들어간 어떤 좀 진보적인 이슈 예. 그리고 과감한 근기 도전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예. 좀 그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고 노회찬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 어떤 대표 주자, 눈에 띄는 좀 거물? 뭐 이런 분들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다는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정의당이나 또 그 이전에 진보정당 그러면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을 빼고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노회찬 대표는 돌아가셨고 심상정 대표님은 물러나셨지만 정의당에도 저렇게 좀 70년대에 아주 젊고 그다음에 내용 있는 인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드려야지만 저희도 계속 롱런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유호정, 장혜영 이런 또 젊은 예. 청년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간에서 좀 가교 역할을 하고 또 능력을 보여드리면은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언뜻 제3자로서 볼 때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 부분은요. 뭐냐면 진보당의 지지층 상당 부분이 지금 집권 여당하고 좀 겹치고 있고 그래서 뭐 좀 비하하는 분들 중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예.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이전에 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예. 하는 이런 어떤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겹쳐 있었지만은 근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국민의힘이 그 국민의힘 때문에 뭐 이렇게 무조건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단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을 제대로 좀 개척해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정책을 가진 정당이 어디인가를 이제 서서히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과거처럼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뭐고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이 뭐고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의당만의 정책 브랜드, 좀 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으로 좀 국민들한테 다가가면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이중대란 말이 굉장히 듣기 싫고 아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중대 아니니까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의 정책 중에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사실은 좀 꽤 많아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왔다고 얘기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는 좀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게 사실은 지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은 주 52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사람 이런 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필요한 중소기업 또 그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과로로 하다가 막 돌아가시고 그럽니다. 근데 정부가 이것을 과감하게 좀 약속을 했으면 확실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좀 흐지부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유야무야.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흐지부지 유야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뚝심을 갖고 가기를 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요새 가장 뜨거운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 문제예요. 네. 그거는 정의당의 정책과 정의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세금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물론 국민들께서는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내는 부동산 세금이. 그래서 그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막
심지어 그리고 여러 채를 소유해도 세금이 적었기 때문에 예. 이 집 투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처음에 잡지 못했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여러 채를 다 소유하고서 몇 년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 세금을 다 없애주는, 예. 깎아주는 이런 걸 하면서 초기에 이 부동산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큰 실패를 봤다고 예. 보여지고요. 그나마 지난번에 있었던 7.11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은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시기가 좀 많이 늦은 편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최종 정책? 예. 방향은 맞는데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예를 어떤 들면 그 다주택자 종부세를 이번에 예. 좀 더 올리긴 올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핀셋식으로 해서 예. 그 범위를 어떤 범위를 여기에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를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그럼 예. 다른 지역으로 투기가 번지니까 예. 다른 지역도 역시 여기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종부세를 올리겠다. 거의 일률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보유세는 어떻습니까? 보유세도 조금 올려야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이 0.33%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0.16%입니다. 예. 그래서 보유세를 좀 올리면 내가 굳이 이 집을 꼭 갖고 있어야 되나? 또 두 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줄이지 않을까. 예. 대신 이렇게 다른 생각합니다. 분들은 양도세도 높지 않느냐 우리나라 이런 주장도 하는데 양도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의당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사실은 양도세를 좀 줄이면서 예. 보유세를 올리는 이런 다 타협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둘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 만약에 보유세를 막 정상화한다면 양도세 부분도 좀 낮추던가 예. 이런 정책 대안이 가능하겠죠. 예. 자, 부동산 정책은 여쭤봤고요. 네. 근데 김 대표님께서는 그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진보당의 금기를 깨겠다 이런 말씀이 좀 눈에 띄던데요. 그리고 무슨 저소득층 세금도 올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떤 네네. 예 눈에 띄는. 그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 제가 이제 금기를 깨자는 것을 좀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보수도 진보도 좀 얘기를 잘 안 예. 하는. 특히 진보가 오히려 좀 그걸 금기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연금이 그 국민연금하고 이 급여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재정 적자가 1년에 한 4조 원 가까이를 재정 지원을 해야지만 공무원연금 이런 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평한 노후를 위해서도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재정 적자를 계속 늘이지 않기 위해서도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등을 국민연금에 통합하자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예. 어느 누구도 그걸 얘기하지 못했던 거라고 좀 국민 생각합니다. 다수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진보의 금기가 됐습니까? 그 사안이 보시기에. 물론 복잡한 지금까지 예. 연금의 형성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특히 정부 여당 같은 데에서는 예. 아무래도 표를 의식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걸 꼭 안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현실 안주적인 게 있었지 않았나.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세금 문제도 예. 마찬가지인데 저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확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돌봄 서비스나 이렇게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려면은 사실은 증세가 필요한데 예. 지금 우리나라 그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 비율이 전체 세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그분들이 다른 나라 고소득자들보다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세금에서는 고소득자 내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고소득자만 늘리자고 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러면 저소득층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 예. 사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만 몇만 원이라도 내면 그럼 고소득층도 그럼 우리도 많이 버니까 좀 더 내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금기를 좀 깨는 게 필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저소득층이 정의당 어떤 주요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데 반발은 괜찮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예, 예.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올린다고 하면 되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집권했는데 사실은 재원이 없고 예. 그렇다 하면 그 저소득층한테 약속했던 복지를 못 해주는 거 예. 아닙니까? 차라리 저소득층이 한 1, 2만 원 더 내시면 이게 나중에 4, 5만 원, 6, 7만 원으로 복지로 돌아온다. 예.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십사.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고소득층의 경우 우리나라 비율로 보면 높지만 전 세계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높여놓고 나중에 저소득층 거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함께 가는 게 좋죠. 예. 왜냐하면은 저는 세금은 예. 그 사회 연대적 성격이 예.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함께 가는 게 좋다. 예.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뭐 점수로 하긴 좀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예. 처음에 국민들에게 그냥 단호하게 약속했던 부분들, 과감한 개혁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흐지부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케어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노동시간 단축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게 줄지가 않아요. 그 줄어봤자 아주 조금 주는데 과연 만약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노동자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게 보통 비정규직 막 이렇게 예.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대기업들이나 원청 회사들은 그 사람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하청회사에서 데려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예.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빨리 법으로 잡아서 하청회사가 데려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법을 빨리 만들면 좋은데 그런 걸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책임 방기, 유야무야 이런 정책이 너무 많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꾸 뭐 이 말씀을 드려서 약간 그런데 민주당 이중대라는 어떤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혹자들은 그렇다면 정책 사안별로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가능성이 별로 낮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같은 야당이라고 해도 예. 지금 여기 이제 민주당이 있으면은 보수 쪽에서 비판하는 야당이 국민의힘이고 저희는 반대편 예. 진보 쪽에서 비판하는 야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야당이라도 뭐 이렇게 비슷한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에서 비판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공통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의 정책 연대 같은 거는 사실상 어려울 거의 것이다. 어렵지 앞으로도. 않을까. 뭐 물론 이번에 김종인 대표 같은 분이 예, 기본소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거 했는데 만약 그런 거를 전향적으로 갖고 오신다면 예.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김종인 위원장 본인의 그냥 혼자서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닌가. 진정성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본인은 진정성이 있을지 몰라도 예. 나머지 103명의 국회의원들은 예. 저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입이 이렇게 많이 나온 상태가 예.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정의당의 과제는 정당이니까요. 수권이실 텐데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어떤 프로세스의 계획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네. 저희가 내년에 4월에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도 후보를 낼 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한테 좀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할 겁니다. 내지 말라 이 말씀이시죠, 후보.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 당원 당규에 예. 이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시장 성추행으로 했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께서도 본인의 그런 거를 의식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 당원 당규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 당원 당규를 바꿔서 낸다면 저희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끝까지 완주해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정의당 양보해라 이런 유권자들의 예를 들어 겹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예. 그렇게 하면은 예. 저희가 뭐 이런 성추행, 성범죄 이런 걸 옹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진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자기 내용으로 이제 계속 가야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권자들의 압력 때문에 그동안 몇 번 포기한 어떤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예. 그 전례는 예. 박근혜 정부, 예. 이명박 정부 때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고 저희도 야당이었을 때 예. 했던 거라서 이번엔 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이번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선 주자군은 다음 대선엔 뭐 당연히 참가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네. 정의당에서도. 네.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예. 뭐 심상정 대표님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예. 이정미 전 대표도 고민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예. 저 자신도 그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 하나의 후보군이 되어서 국민들이 즐거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대선 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신념이 좀 있으신 건가요? 정의당에? 굉장히 많이 약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